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월 4일부터 4월 7일 목요일까지 군포에서 저희가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이 끝나고 주옥순 대표님과 제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군포 집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지 주옥순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옥순입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그래도 새로운 날이 이렇게 밝아오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저에게는 생깁니다. 그동안 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자익들의 민낯을 어떻게 하면 다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저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들과 싸우는 우리의 투쟁은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 북한의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의 서욱 저 국방부 장관 바지 사장에게 아주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너무나 과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서욱이가요, 역시 윤석열 당선자가 되니까 서욱이도 바로 누워버렸어요. 바람의 패. 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일당이 임명한 이후에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저렇게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을 발사해도 말 한마디 못했죠. 그런데 서욱이가 역시 바람을 타는 한심한 국방부 장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욱이가 지금의 그 북한의 김여정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선제 타격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제 타격 발언은 서욱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 윤석열 당선자가 했던 발언입니다. 자, 후보 시절에 토론회를 하면서 자기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핵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누가 공언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참 비록 24만 몇 표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하늘의 도움으로 당선이 돼서 저 북한의 저 어린 꼬마들 김정은, 김여정이 얘네들이 장난을 치고 5년 넘도록 찍소리 한마디 못한 저 문재인 일당들, 저 공산주의자들 보다는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욱이가 선제 타격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여정이가요, 저 어린 꼬마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냐? 미친 X, 쓰레기 막말, 쓰레기 막말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네들 참변을 피하려면 자숙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김여정이 얘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잘 먹었으면
두 살. 지금 김정은이가 몇 살이죠? 37 정도 됐나? 문재인 5년 동안 있었으니까 한 37, 8 되겠네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가 서욱에게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요 김여정이 어린 여성이. 자, 그래서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우리나라 저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들 밑에서 바지 사장으로 숨지고 있던 서욱이가 윤석열 당선자가 딱 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람 앞에 딱 누운 거죠. 윤석열 바람이 딱 부니까 자기 머리 꼭 끓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저런 놈 당장 갈아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반드시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선제 타격 시사 발언을 김여정이가 터집을 잡으면서 미친 X 쓰레기 이런 담화를 쏟아내면서 참변을 피하려면 자숙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윤여정이가 지금 북한 서열 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 오빠 김정은이 밑에 바로 서열 2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김정은 밑에 김여정인데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있습니다. 북한군 군부. 여기에 서열 1인 박정천 노동당 군수비서가 서울의 주요 표적 괴멸을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쟤들이 협박하는 순간 어느 한 시점에 표적을 삼는 순간 북한은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핵을 파괴시킬 수 있는 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잠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 바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김정은이의 그 비밀 궁전, 김여정이의 비밀 궁전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이는 실질적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매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김여정이가 협박을 하는데도 아직 국방부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말폭탄은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길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대한민국이 저 어린 꼬마들,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저런 놈들에게 하늘이 반드시,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항상 자유통일, 복음통일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마저도 미리 대비, 준비, 방어, 대안 다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여정이가 노동신문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광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의 미친 쓰레기 이것을 객기를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망발을 중단하라,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아유, 저 서우기가 웬일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저 한심한 서우기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속을 있는 대로 태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와, 여러분, 이게 정권이 바뀌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부러지셨던 것이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윤석열 당선자가 개인의 권력 여기에 연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그리고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까지도 지금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적인 빚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국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와 그 주변 인물들은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보시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국민혁명당 정광훈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국가 정책 강령을 다 인식하시고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제2의 역사적인 인물로 탄생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북한이 쟤네들이 지금 협박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서우기가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을 타격하겠다고 지금 얘네들이 협박을 하는데요. 서울의 주요 표적을 괴멸시키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우리는 새겨듣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갖춰서 자유통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님이 바로 김정은 하나만 뽑아서 저 시베리아로 어디로 망명을 보내버리면 자유통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통해서 자유통일이 빨리 다가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유엔군이 와야 됩니다. 유엔군이 와서 저 압록강, 우리 그 압록강 저 중국과의 경계선, 거기에 유엔군이 딱 주둔을 하시고 그 유엔군이 주둔을 하면 우리나라 이 38선도 여기 경계선도 갑자기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여기도 유엔군이 딱 두 군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남북한의 교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북한을 최소한 경제적 수준을 한 15%, 연 15%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북한의 백성들, 굶는 백성들에게 일단 먹이는 것부터 양식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매장량, 광물질, 이것은 철저하게 개발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이것을 집중적으로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면 북한의 저 지금의 지하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면 여러분 정말 기상천외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이 되면 저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 염려를 했느냐? 우리가 만약에 자유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청나라, 중공, 공산국가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세대보다 우리 밑에 세대는 전부 영어권입니다. 전부 미국 유학, 전 세계를 유학을 다니고 자유분방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공산주의자 중공에 거기에 협력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제 분석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이것이 저들이 날뛰면 날뛸수록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이거 전부 다 김여정이만 나오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군인들 서욱이가요 웬일로 바람같이 누워서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3월 25일 F-35의 엘리펀트 위크 훈련 현장을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 발사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들 들어와서 그 송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 국방부 장관 이 서 국방부 장관 이 세 분이 문재인이가 나라를 완전히 국방을 다 허물었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분개했죠. 분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었고 광화문 광장에서 25일날 2019년 10월 25일 이 기점으로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서 눈물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행태를 종식시켜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우리의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손을 들었지만 100%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너네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과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좌익과 선동하고 좌익 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눈 감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당선자를 탄생시켰는데 여러분 이 탄생시킨 윤석열 당선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자익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저들이 좌익 대한민국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우리는 다 봤어요. 저들은 자기 패거리 카르텔을 딱 형성해서 자기들 패거리는 아무리 도둑질, 사기, 협박, 성추행 다 해도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우파에서 좌파들의 행태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발견되면 저들은 전부 형성이 돼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죠. 4월 2일 광화문에 아마 좌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아웃 이러면서 저 윤석열 청와대 이전 반대 이러면서 들고 나왔어요. 자, 이게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좌익들의 발화 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까지 언론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습니다. 저놈들이. 그런데 KBS, MBC 언론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들이요 지금 잠잠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취임식 하고 나면 민노총이 나옵니다. 자, 민노총 나오면 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정교조가 나옵니다. 근데 민노총 정교조는 아마 6월 1일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19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저들이 준동하는 모습은 좌익의 저 폭동은 저도 손바닥에 있습니다. 쟤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아마 6월 1일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 정교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쟤네들이 이제 발화 지점이 광화문이잖아요. 토요일부터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민노총 정교조 얘네들이 아마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제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놈들은 전부 다 북한의 지시를 민노총 정교조 북한 지시를 받는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시민단체. 박원순이가 5,000개 이상 만들어 놓은 이 시민단체, 서울시 예산 1조를 들여서 키워놓은 이 시민단체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울시에는 반드시 저는 오세훈이가 재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시민단체라든가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연대를 이루고 있는 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이 세력들이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를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국방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 타격 나온다는 이 말은요, 윤석열 당선자가 아예 정책 공약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나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 좌익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이제는 발언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선제 타격뿐만 아니라 그래,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어디 목표 지점을 선제 타격한다. 선제 타격하라. 선제 타격하면 북한은 끝장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그 ICBM 미사일
미국의 본토 MD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 핵미사일은 여러분 결국은 협상용입니다. 협상용. 대한민국을 우리 손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미국의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초토화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욱이가 일단 선제 타격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선제 타격의 이 엄청난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행동을 취할수록 우리에게는 이제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북한은 이번 ICBM 때문에 미국과 유엔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오직 저들의 목표는 핵이기 때문에 그 핵을 가지고는 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백성이 굶겨 죽는데 어떻게 핵을 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제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공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F-35A 이거 한대면 여러분 북한에 여기 두세 대면요 폭파시키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누가 사들인지 아십니까? 문재인이가 사들였어요. 문재인이가 5조 7천억을 들여서 이 비행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이가 북한의 미움을 받을까요? 이쁨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저 김정은이에게 비유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잘 보여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잘 보여서 이 무기가 트럼프 대통령 때 사들인 거거든요. 7조 7천억인가? 이게 5조 7천억인가? 제가 그걸 약간 헷갈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어요. 이걸 왜 사들이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율을 맞춰서 북한의 김정은이의 김여정의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붓는데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인 게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풀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제적 공격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박정천 북한 군대 서열 1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 지금 북한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남조선 군이 오판으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며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군 서열 1위 박정천이가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정천이가 남조선 군부는 대결적 망동 정세로 이 남북한에 긴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탱크를 몰 기름도 없어요. 지금 오직 핵에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쏠 때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일본과도 여러분 일본과도 이 군사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도 미국은 정찰기로 북한의 탁구공까지도 다 발견을 하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군부에서 여러분 여기에 군부의 간첩들을 빼내야 됩니다. 군부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이 간첩을 뽑아내지 않고는 군 장성 중에도 간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중공과 북계에 매수된 놈들이 있습니다. 군부가 저렇게 썩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들었으면 전부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북한이 저렇게 선제 타격 60몇 번을 할 동안 주둥이 한마디 안 뜬 놈들 다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22사단에 철조망 무너뜨리는 저놈이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저 민주당에 준 저 군 장군 있습니다. 투스타. 저는 모가지부터 잘라야 됩니다. 다 간첩입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요. 지금 이 5년 동안 이거 설거지보다도 설거지를 하면서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정말 올바른 애국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심어서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군부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 카르텔을 형성해가 있고 저 충북의 간첩들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세 3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무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완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방문하고 사과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킨다. 나 이 말에 모든 마음이 다 내려갔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명예회복돼야죠.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F-35A를 이만큼 들여와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저 북한 괴뢰 집단들에게 북계 집단들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자들이 지금 선제 타격 발언에 저들이 지금 아마 머리가 빳빳이 서고 있을 겁니다. 이 빳빳이 선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김여정이가 선제 타격 발언에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김정은 지금 이게 여러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와서 방문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우리 서욱 이제 머지않아 서욱이 이제 잘려 나갑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제대로 하다가 하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딱 바뀌니까 현장에 갔습니다. 자,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 군사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드 배치가 성주에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주에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놈들이 간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계와 중공의 지령을 받고 뒤로 엄청난 자금을 받아 처먹으면서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100% 의심합니다. 이 자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욱이가 패트린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2 전력화 등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만이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군은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그리고 미사일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각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욱이가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서욱이도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알고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됐으니까 저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서욱이 같은 인간은 안 돼요. 문재인이가 저러면 국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이 인간들이 당연히 여러분 나는 윤 당선자가 지명했지만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나를 발탁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서욱이는 영웅이죠. 영웅.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됐다면 서욱이는 지금 영웅이야. 그런데 북한의 저들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한 문재인은 여러분 새빨간 북한의 간첩이 아닌가 우리는 100% 의심했는데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무죄야 무죄. 정광훈 목사님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확실한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간첩이 아니었나 우리는 100% 1000% 의심하기 때문에 공안 검사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반역죄로 처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김여정이가 이렇게 지금 까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정이가 계속 저렇게 시금방 떨다가는
선제 타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김여정이 말 중에 서욱이에 대한 간단한 몇 마디. 자, 윤통이 용산 입성을 막으려고 서욱이가 안 하던 짓을 하더니 미친놈 소리까지 지금 이제 김여정에게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지금 여정이의 이 파워, 북한의 김여정의 파워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다 키워놨어. 종북 좌파들의 절대적인 합작품입니다. 야, 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여정이가 저렇게 되죠. 북한이 위기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이 좌익, 간첩, 빨갱이 세력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절대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제 말이 99% 맞습니다. 선제 타격은 안 된다. 북한의 백성들을 생각해라. 별의별 얘기를 갖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 간첩들이 들고 나와서 정교조, 민노총, 시민단체 이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이 중공, 북계 간첩들이 이제 들고 나옵니다.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국정원에 박지원부터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간첩 안 잡아요. 저들이 뻥 까는 수 없는 얘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단단한 맷집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제 저들이 어떤 협박을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래? 믿지 않아요. 저들이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킬 대한민국 애국자 광화문 세력들이 수두룩합니다. 수천만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김여정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잠깐 다른 주제, 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제주도에 간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서욱이가 선제 타격이라는 이 말은요, 대한민국이요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킬체인 대량 응직 보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구축한 삼축 체계 가운데 삼축 체계를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도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KMPR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ICBM 미사일 계속 쏘면 쏠수록 우리에게는 선제 타격의 공격의 빌미를 우리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반드시 보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 준비를 언제 했느냐?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계속 추가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도 그 삼축 체계 킬체인 이게 바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가 선제 우리에게 뭐
선제 공격을 하기만 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견이지만 저 김여정 코올리게 이제 너는 투정 부리지 말고 너네들의 잔치는 끝났다. 문재인 일당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준비 완료가 다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잘해 나가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제주 4.3 사태에 참석을 했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 윤석열 당선자가 추념식에서 분명히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왜 갔는지 했는데 어제 거기서 이 말을 했어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 그리고 4.3 사건은 남노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일으킨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현대사의 비극이죠. 그러나 이 제주 4.3 사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다. 이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전체주의 빨갱이 세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북한은 지금 2,500만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남한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 우리와의 51대 1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유 대한민국.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저 남노당 세력들에게, 저 빨갱이 세력들에게 윤석열 당선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윤석열 당선자 반대 운동에 돌입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 파괴시키고 4.3, 5.18, 세월호 또 뭐지죠? 여수 반란사 이것을 다 뒤집어서 돈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역사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저들이 지금 다 바꿔놓은 뒤집어놓은 정통적인 역사를 뒤집어놓은 이 사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걸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5.18이면 뭐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인, 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위원회가 들어가서 민간인 주도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진보 정권이 독재 정권처럼 역사를 정치에 이용해 먹고 5.18, 4.3 사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예들, 여수 반란 사건, 세월호까지 전부 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의견을 달리해서 처벌하겠다는 기세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4.3 사태에서 분명히 윤석열 당선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무장 폭동, 남노당 사건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일이다.
윤 당선인이 고개 숙인 것은 유가족들에게 허리를 굽힌 것이다. 남노당 세력들에게 허리를 굽힌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경제학자면 여러분, 경제학자가 뭐죠?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뭐 나름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해나가도록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 채팅에 들어왔는 채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이제 어디지? 집회가 또 여성령 집회가 또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자야님 감사합니다. 최정은님 감사합니다. 신뢰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소니 모아님 감사합니다. 미국 공중파나 대한민국 공중파 똑같습니다. 여기에 다 물든 세력들은 중공 세력들이 다 저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김동규님 사랑해요. 소니 모아님 사랑합니다. 김영목님 사랑합니다. 네, 김영목님, 윤석열 새 대통령이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성희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며느님 아기 탄생했는지 모르겠네. 신까칠님, 네, 고명아님, 네, 신뢰님, 무궁화님, 아유 대표님 구구절절 수고하십니다. 네,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이경애님, 여기 순천 공무원 노조가 이석기 박근혜가 탄압했다고 순천시를 플랜카드로 도배했어요. 그렇구나. 징근징근한 곳에 살고 있네요. 이경애님 어디에요? 순천이구나. 감사합니다. 연화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으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궁화님, 고명화님, 신뢰님, 이정래님 아유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감사하고요.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달빛님 감사, 어미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궁화님이 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우리 오일신 대표님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무궁화님 감사요. 감사요. 김동규님 감사요. 이종진님, 우리 주옥순 대표님을 군포제일교회에서 멀리에서 나와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세요. 이종진님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감사합니다. 연아이님 감사합니다. 네, 저 오이신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억울한 희생자분들과 폭동자들 구분짓는 말씀을 안 하셨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당선자지 후보자가 아니고 당선자가 반드시 억울한 희생자와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남노당 세력과는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마 다음번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자야님, 신뢰님, 어게인TV님, 이종진님, 네네네, 오브님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시구나. 군포 쪽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너하라 방송에서 고세진 그 다음에 순진한 이야기를 방송을 마치고 갈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숙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정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이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돼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시킬 수 없다고. 윤석열 후보로 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네. 아이고 저 가서론 김여정. 네. 라헬님 김성희님 아이고 맞습니다. 네네. 연화이님 네 맞습니다. 이정래님 감사하고요. 택함받다 멸공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달빛님 사랑해요. 소니모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빨리 택함받다 완전 간첩입니다. 네 많이 이 방송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님 물갈이 하라 맞습니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오일신 TV님께서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김영옥님 감사합니다. 교도소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북으로 보내면 아니요 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북으로 보내면 또 같이 또 다음 일을 모색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무조건 대한민국 안에서 철저하게 나치법을 만들어서 저들을 감방에서 썩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들었다 놨다 해서 죽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좋은 힘돌림이 들어오셨네. 이문희님이 들어오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민님도 들어오시고 네 아이고 오늘은 이제 오일신 TV가 재개되니까 많이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정래님 날마다 부글부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맞습니다. 택함받다 공정민 박태규님 나무로대님 모두 감사합니다. 손이님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분명히 얘기를 밝혔습니다. 남노당이라는 말은 이거 했는 것만이라도 이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이렇게 무장 폭동 남노당 폭동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 정도로 알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잘해 나가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